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이렇듯이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인텔의 13세대 CPU는 이제 최종 라인업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지난 13세대 발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스트 클럭 기준 6GHz를 제공하는 13900KS의 출시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13900KS의 세부 스펙이 유출되었습니다. 자, 스펙이 기재된 슬라이드를 보면 13900KS는 13900K와 비교했을 때 인텔 서머 벨로시티 부스트 클럭에서 6GHz를 제공하며 피코 베이스 클럭은 3.2GHz로 13900K의 3GHz 대비 0.2GHz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클럭 스피드 부분에서 13900K와 차이점이 있으며 대신 6GHz의 부스트 클럭 때문인지 프로세서 기본 전력값이 13900K의 125W보다 25W 높은 150W를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최대 터보 전력값은 13900K와 동일한 253W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유출된 시트를 보면 논케인 모델인 13900과 13700도 출시 준비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케인 모델은 단순히 배수락이 적용된 모델이라기보다는 13900K라든지 13700K와 비교했을 때 부스트 클럭이라든지 베이스 클럭이 훨씬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전력 소모량도 낮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코어와 스레드는 동일한 대신 클럭 및 전력 소모량이 낮은 제품 성격상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코어 모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출된 시트 내용을 봤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현재 13900K의 경우도 발열 제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높아진 전력 소모량까지 감안했을 때 제품의 발열 부분과 부스트 클럭의 실효성 부분을 염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 인텔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조율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AMD 라데온 7900 시리즈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초 AMD 라데온 7900 시리즈의 엠바고가 해제될 예정이고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까워진 일정만큼 라데온 7900 시리즈의 가격 정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프랑스에서 사파이어 RX 7900 XTX가 등록되었는데요. 등록된 가격은 1319유로로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181만 1655원이 나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7900 XTX의 사전 판매 가격이 원화로 계산했을 때 200만 원이 넘어간 것을 생각해본다면 양반이긴 한데, 하지만 이 또한 MSRP 999달러 기준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130만 2566원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MD가 레퍼런스 기반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지켜낼지 모르겠지만 비레퍼 제품들은 AMD가 공개했던 MSRP와는 동떨어진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며칠 내로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는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지금 유출되는 가격의 그림이 만약 국내에서도 재현될 경우 라데온 7900 시리즈 역시 가격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데온 7900 시리즈의 출시가 다가온 상황에서 7900 XTX와 7900XT의 성능이라며 올린 트윗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먼저 접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특정 제품의 출시 전 어그로 및 조회수를 끌기 위해 조작된 내용으로 올라오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신뢰도는 그닥 높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팝콘을 뜯는 수준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트윗에는 God of War, 사퐁 2077, 왁치돈 리전, 레데리 2, 둠 이터널, 호라이즌 제로던이 테스트되었는데요. 게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위쳐 3로 보이는데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일단 이건 물음표로 남기겠습니다. 자, 테스트된 7개의 게임 내용 중 스샷에서 프레임으로 기록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7900 XTX는 RTX 4080과 비교했을 때 7개 게임 기준 평균 13%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7900 XT는 4080 대비 평균 5%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 내용만 보면 4080 대비 어쨌든 7900 XTX가 평균 10% 이상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팝콘 뜯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령 이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평균적인 프레임은 저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몇몇 게임의 경우 1% 로우와 0.1% 로우 프레임이 상당히
상당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프레임 널뛰기가 은근 있다라는 거죠. 둠 이터널은 더 심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다른 쪽에서 이 소식을 접하실 경우 성능이 이렇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실까봐 다뤘는데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라면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기대한 내용에 가까울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687억 달러로 원화로 계산할 시 무려 89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내년 6월까지 인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 계획은 현재 많은 난관을 겪고 있는데요. 바로 반독점 우려 및 경쟁사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U와 영국의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게임 시장 경제에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요. EU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에 대해서 경쟁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만큼 게임 산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로 인한 반독점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결국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는 예전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 관련해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FTC는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의 콘텐츠를 통제함으로써 품질, 가격, 혁신에 대한 경쟁을 포함해 액티비전의 콘텐츠를 보류하거나 저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런 경쟁 상실은 업계 및 여러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FTC의 주장은 게임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되면 이런 게임들을 자사의 엑스박스 및 게임 패스 판매에 유리하게 조정할 것이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FTC의 소송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작업에 제동을 걸게 될지 결과적으로 인수에 성공할지 궁금해지네요. 코로나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환경 오염의 심각성 때문일까요?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다이슨이 출시한 다이슨 존 헤드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다이슨이 이제 헤드폰도 출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 헤드폰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큼지막한 헤드폰 디자인에 뭐가 저렇게 클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판매 가격도 949달러로 원화 계산 시 120만 원이 넘는 엄청나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녀석인데요. 하지만 다이슨이 출시한 다이슨 존 헤드폰은 정확하게 헤드폰이지만 또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도시의 공기 오염과 소음 공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에 특화해 소음을 제거하고 또 0.1 미크론의 작은 입자 오염까지도 99% 정화 능력을 갖춘 휴대용 공기청정기 기능을 통해 소음 공해, 대기 오염으로부터 사용자를 지켜주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자, 헤드폰만으로 사용할 경우 50시간의 사용시간을 제공하고요. 공기청정 기능을 함께 사용할 경우 4시간의 사용시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관종력을 급상승시켜주긴 하지만 추가 유닛을 장착해서 좀 더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요. 내부에 있는 가속도계를 통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 그에 맞는 공기 흐름도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과연 이런 헤드폰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격과 저 관종력 넘치는 디자인은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